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은하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표류합니다. 그곳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은 그 경계에서 휘어지고 물질은 나선을 그리며 사라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조가 아니라 부재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도달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대상들을 간접적으로 추적해 왔습니다. 궤도를 통해, 제트를 통해, 그리고 주변 물질의 움직임을 통해서요. 그러나 최근에야 도구들이 충분히 정밀해져서 경계 자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발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7년 4월 건조한 고원과 고립된 능선 위에서 전파 관측소들이 밀리미터파 신호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시계로 동기화된 시간 속에서 칠레와 하와이와 애리조나와 멕시코와 스페인과 남극의 접시들이 은하 중심 근처에 작은 목표물들을 추적했습니다. 운영자들은 날씨와 보정 광원과 스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각 관측소는 독립적으로 작동했지만 모두 동일한 계획을 따랐습니다. 동일한 목표물, 동일한 주파수, 동일한 시간창을 향해서요. 이것은 행성 크기의 망원경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절차와 타이밍으로 만들어진 망원경이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새로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관측소들의 협력이었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해 있었고 서로 다른 국가적 틀 안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그들은 하나의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매우 긴 기선 간섭계라고 불리는 기술은 이러한 조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각 접시는 신호를 기록했지만 즉시 결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되었고 나중에 상관 관계를 위해 배송되었습니다. 상관 과정은 타이밍 정렬을 통해 작동했습니다. 신호가 각 관측소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분석가들은 광원의 구조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린 과정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수개월 동안 도착했고 확인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2017년 관측 캠페인 동안 참여 사이트들은 나중에 상관관계와 이미징을 위해 설계된 동기화된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각 사이트는 자체 날씨 로그를 유지했습니다. 수증기는 밀리미터파 신호를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 조건은 중요했습니다. 운영자들은 보정 광원도 기록했습니다. 알려진 밝기를 가진 이러한 대상들은 장비 응답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각 스캔 후 시스템은 알려진 광원으로 전환하여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나중에 이미지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진 몇 달 동안 팀들은 큰 데이터셋을 상광이 시설로 전송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와 MIT 헤이스텍 관측소와 같은 기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상관 과정은 고처리량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각 사이트의 데이터는 시간 정렬되고 보정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 단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처리되었고 각 검증 단계에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초기 재구성 테스트는 여러 이미징 파이프라인을 비교했습니다. 목표는 독립적인 방법들 간에 일관된 구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파이프라인이 특정 기능을 보여주지만 다른 파이프라인은 그렇지 않다면 그 기능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에서 검증의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여러 도구, 여러 방법,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팀에게 2단계는 침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확인의 축적이었습니다. 각 보정 확인, 각 타이밍 정렬, 각 파이프라인 비교는 작은 합의를 추가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보기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합의로 나타났습니다. 도구들 사이, 시계들 사이, 기록 보관소들 사이의 합의였습니다. 초기 테스트는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처리 선택에 따라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에 있었고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협력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발표할 것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여전히 검토 중이었고 이미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팀은 무언가를 측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측정은 반복 가능했고 여러 방법들 간에 일관되었으며 이전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정확성의 층이었습니다. 이미지보다 먼저 오는 층이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그것은 정밀도가 거리로부터 구축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침착한 증거였습니다. 하늘은 빠르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데이터셋을 줍니다. 상관이 안정화되면서 분석가들은 지속적인 구조가 복구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재구성은 고리 모양 방출 구조의 힌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에는 더 어두운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상되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물질은 나선형으로 안쪽으로 이동하며 궤도 물리학으로 인해 빛을 고리로 방출합니다. 중앙 어둠은 사건 지평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빛이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강하게 휘어져서 관찰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림자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팀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 번의 관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는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시기에, 다른 조건에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2019년 4월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은 M817 별에 재구성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전 세계 기록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미지는 더 어두운 중앙 영역을 둘러싼 고리 모양의 방출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지평선 근처 방출에 대한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공개는 신중했습니다. 팀은 이미지가 순간이 아니라 테스트 가능한 측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처리 방법, 보정 단계 및 여러 파이프라인 간의 비교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불확실성을 명시했습니다. 고리는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더 밝았는데 이는 상대론적 빔 형성과 일치했습니다. 물질이 관찰자를 향해 빠르게 움직일 때 그 빛은 증폭됩니다. 물질이 멀어질 때 빛은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한 비대칭이었습니다. M817은 천여짜리 은하단의 거대한 타원 은하입니다. 그 중심은 수십 년 동안 전파 광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광원은 M817 별로 명명되었으며 작고 매우 밝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Z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뻗어나온 이 Z는 수천 광년에 걸쳐 관찰되었습니다. Z의 에너지는 블랙홀에서 나온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할 때 일부는 Z로 발사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새로운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고리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을 확인했습니다. 약 65억 태양 질량으로 이전 추정치와 일치했습니다. 고리의 밝기 분포는
방출 물질의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팀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총 강도 측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편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편광은 빛의 전기장이 정렬되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자기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블랙홀 주변에 물질이 자화되면 그것이 방출하는 빛은 편광됩니다. 편광 패턴을 측정하면 자기장 구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분석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가 보정과 더 조심스러운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단계가 확인되기를 원했습니다. 후속 분석은 총 강도 이미징에서 자기장의 민감한 측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편광 기반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있었습니다. 2017년 관측은 편광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출하려면 추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각 관측소에는 약간 다른 도구 편광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정되어야 했습니다. 팀은 알려진 편광 광원을 사용하여 도구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M87 별 데이터에 동일한 보정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고리 주변의 조직화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편광 벡터는 일관된 방향으로 정렬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장 구조와 일치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협력은 M87 별의 지속적인 그림자를 지원하는 개선된 이미징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관측 시기에 걸친 반복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팀은 2017년 이후 여러 번 관측했습니다. 각 캠페인은 추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리는 지속되었습니다. 크기는 일관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조가 실제이고 안정적이며 도구 효과나 처리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안정성이 난기류로 만들어진 환경에서 측정될 수 있다는 침착한 신호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까지 추가 사건 지평선 망원경 보고서는 고리 근처에 변화하는 편광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고리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자기 환경의 가변성을 나타냈습니다. 팀은 이것을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구조 지속성과 필드 가변성을 구별했습니다. 고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크기, 동일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고리 내의 편광 패턴은 변했습니다. 이것은 예상되었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물질의 움직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하면서 자기장을 끌고 갑니다. 필드는 꼬이고 재배열됩니다. 이것은 편광 패턴의 변화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전체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막스 플랑크 전파 천문학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은 2024년 지속성 발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업데이트된 결과에 대한 기관적 맥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행 중인 작업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은 계속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각 새로운 캠페인은 해상도를 향상시키고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목표는 고리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트와 유입 흐름과 자기장 기하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몇 년이 걸렸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원 관측소와 분석 그룹은 편광 보정과 해석 작업을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지평선 근처 구조를 자기장 기하학과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더 큰 규모의 관측과 비교했습니다. M87의 제트는 다른 파장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그 구조는 무선, 광학 및 X선에서 매핑되었습니다.
각 파장은 다른 규모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가장 가까운 영역, 고리 자체를 보았습니다. 다른 도구들은 제트와 주변 환경을 보았습니다. 함께 그들은 완전한 그림을 구축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형태의 변화를 대조합니다. 고리의 구조적 지속성과 편광 필드의 가변성입니다. 그것은 블랙홀 환경을 극적이지 않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합니다. 안정성과 변동이 다른 관측 가능한 것들 사이에서 공존할 수 있는 조직화된 시스템입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침착한 상기였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패턴은 측정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은 알려진 것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맥락을 추가합니다. 긴 데이터셋에서 일관성은 그 자체의 무게를 가진 결과가 됩니다. M817, 별이 안정적인 기준으로 확립되면서 협력은 더 어려운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궁수자리 A별이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작은 전파 광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가까웠습니다. 약 26,000 광년, M817의 5,500만 광년에 비해. 그러나 그것은 또한 더 작았고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M817, 별 주변의 물질은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궤도를 돕니다.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물질은 몇 분에서 몇 시간에 걸쳐 궤도를 돕니다. 이것은 이미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측 중에 광원이 변하면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그것은 여러 순간의 평균이 됩니다. 팀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변성을 분석 조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서사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5월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궁수자리 A별의 첫 번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수년간의 이전 궤도 측정에 의해 제약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방출 플라즈마의 빠른 가변성이라는 도전에 의해 제약되었습니다. 이미지는 M817 별과 유사한 고리 모양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팀은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궁수자리 A, 별 이미지는 평균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관측 세션의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각 세션은 광원의 다른 상태를 보았습니다. 팀은 이러한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파이프라인 간의 일관성으로 재구성을 제약했습니다. 만약 한 방법이 다른 방법과 동의하지 않는 기능을 생성했다면 그것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궤도 측정은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궁수자리 A 별 근처에 별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왔습니다. 이 별들은 매우 빠르게 궤도를 돕니다. 일부는 10년 이하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매우 정밀하게 매핑되었습니다. 이 측정에서 천문학자들은 별들이 궤도를 도는 질량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400만 태양 질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작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 질량 블랙홀과 일치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이미지는 이 질량 추정치를 확인했습니다. 고리의 크기는 400만 태양 질량, 블랙홀 주변의 예상 그림자 크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또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고리는 M817, 별만큼 대칭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불규칙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가변성 때문이었습니다. 광원이 관측 중에 변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여러 상태의 혼합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실제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물질은 M817, 별 주변의 물질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강착 흐름의 기하학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장 구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팀은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지가 제약을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론들이 테스트될 수 있는 제약이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새로운 사건 지평선 망원경 결과는 궁수자리 A별 주변의 편광 구조를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방출고리 근처의 자기장 서명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팀은 이 작업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편광이 직접적인 자기장 지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필드 구조에 민감한 프록시입니다. 관계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기하학과 관찰 각도와 방출 메커니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것은 필드가 조직화되어 있는지 무작위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필드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통신은 협력이 2017년 이후 여러 번 관측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2024년 4월에 예정된 캠페인을 포함하여 추가 관측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각 관측 캠페인은 추가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이전 측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불확실성은 감소했습니다. 제약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 천문학이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일 관측이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셋 시퀀스였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와 국가연구기관과 같은 기관들은 2024년 편광 이미지 해석을 증폭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궁수자리 A별에 가까운 자기장 관련 편광 방향의 측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편광 보정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이미지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불확실성이 어떻게 추정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과학통신에서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무엇이 측정되었고 무엇이 추론되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2024년 편광 결과의 동료 검토 발표는 작업을 출판된 방법과 재현 가능한 이미징 제품에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은 검증의 또 다른 층이었습니다. 동료 검토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작업을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방법을 확인하고 추론을 평가하고 약점을 찾습니다. 그들이 작업을 승인하면 그것은 출판됩니다. 이것은 결과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현재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경쟁 가설과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투명하고 재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분석가들이 변화하는 광원에서 안정적인 추론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입니다. 그것은 편광을 증거의 두 번째 층으로 취급합니다. 조사를 모양에서 동일한 경계 근처의 필드의 구조로 전환합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침착한 상기였습니다. 검증은 대상의 속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목표가 움직일 때 기록 보관소는 더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각 관측 캠페인은 또 다른 확인 지점을 추가합니다. 각 출판물은 또 다른 검증층을 추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확실성 공간이 줄어듭니다. 무엇이 알려져 있고 무엇이 여전히 테스트 중인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M817별과 궁수자리 A 별 모두에서 편광이 측정되면서 조사는 이미지에서 메커니즘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단계는 자기 기하학, Z 형성 및 여러 도구가
동일한 영역을 어떻게 상호 확인하는지를 따릅니다. 2024년 3월 출판된 사건 지평선 망원경 작업은 궁수자리 A 별 주변의 편광 방출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방출고리 근처의 자기장 구조로 해석되는 조직화된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은 조용한 오버레이에 머뭅니다. 편광 방향을 표시하는 짧은 선 세그먼트, 분석 간에 비교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기관들이 파장에 걸쳐 도구를 비교할 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따릅니다. 새로운 개발은 단일 이미지가 아니라 수렴입니다. 지평선 근처의 편광, 더 멀리 있는 Z구조, 그리고 동일한 시스템의 맥락을 추가하는 독립적인 관측소입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주제 변경이 아니라 방법의 침착한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지평선에 가장 가까운 영역을 제공합니다. 다른 도구들은 더 큰 규모를 제공합니다. 함께 그들은 단일 시스템의 다른 측면을 측정합니다. 2024년 8월 천체 물리학 센터는 더 높은 해상도 감지를 향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 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선된 이미지, 세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에는 네트워크에 새 관측소를 추가하고 수신기 대역폭을 증가시키고 보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업그레이드는 해상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해상도는 작은 규모의 구조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더 높은 해상도로 팀은 고리에 대한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밝기 분포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따른 편광 패턴의 진화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보고는 2024년 3월 궁수자리 A별 편광 결과를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 근처에 조직화된 자기장 증거로 요약했습니다. 이 보고는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편광이 자기장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필드 기하학에 민감한 프록시입니다. 해석은 모델에 달려 있습니다. 강착 흐름의 가정, 방출 메커니즘의 가정, 관찰 각도의 가정입니다. 다른 모델은 다른 필드 구조를 예측합니다. 팀은 어떤 모델이 데이터와 일치하고 어떤 모델이 제외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진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측, 모델 비교, 정제였습니다. 2025년 9월까지 M87 별에 대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 보고는 편광 가변성과 고리 방출을 Z베이스 근처의 구조와 연결하는 서명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의 연결이었습니다. 고리는 지평선에 가장 가까운 영역입니다. Z는 은하 규모로 확장됩니다. 그 사이에는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Z가 시작되는 곳, 물질이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흐름으로 전환되는 곳입니다. 이 영역은 직접 이미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매우 작고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러나 편광 측정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자기장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필드가 Z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은 지평선 근처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고리 구조와 편광, 통제된 보정 표준과 반복 관측 캠페인 해서입니다. 그들의 작업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지원하는 것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대안적인 해석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평판 있는 과학의 표시였습니다. 과신이 아니라 신중함이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장기선 전파 천문학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업그레이드와 네트워크 확장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해상도, 개선을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진 엔지니어링 성과로 구성했습니다. 각 세 관측소는 네트워크에 기선을 추가했습니다.
더 긴 기선은 더 높은 해상도를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관측소는 더 나은 커버리지를 의미했습니다. 더 나은 커버리지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 개선이었습니다. 극적인 돌파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적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구는 더 나아졌습니다. 측정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제약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외부 관측소와 분석 그룹은 중간 규모 제트와 환경 맥락을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지평선 근처 추론이 과도한 확장 없이 더 큰 구조와 비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817의 제트는 여러 도구로 관찰되었습니다. 무선 간섭계는 제트의 큰 규모 형태를 매핑했습니다. 광학 망원경은 제트를 따라 노트를 보았습니다. X선 관측소는 괴너지 방출을 감지했습니다. 각 도구는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완전한 그림을 구축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중요한 조각이었지만 유일한 조각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메커니즘을 여러 층에서 신중하게 추론된 것으로 취급합니다. 편광은 자기 기하학의 프록시로, 제트 형태는 결과로, 반복 이미징은 안정성 테스트로입니다. 그것은 평판 있는 조사가 중복, 즉 다른 도구, 다른 규모, 동일한 물리적 시스템에 어떻게 의존하는지 강조합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침착한 상기였습니다. 단일 측정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독립적인 측정이 동의할 때 신뢰가 증가합니다. 파장에 걸친 합의는 종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명확성의 형태로 도착합니다. 지평선 근처 측정이 성숙해짐에 따라 두 번째 증거 라인이 병렬로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신호였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에서의 느린 신호였습니다. 배경을 형성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 바이너리 집단을 시사하는 기록이었습니다. 2023년 여러 펄서 타이밍 어레이 노력은 중력파 배경과 일치하는 공통 저주파 프로세스에 대한 증가하는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펄스 도착 시간을 통해 추적되었습니다. 작업은 작은 타이밍 잔체에 의존했습니다. 긴 기선에 걸쳐 축적되고 독립적인 펄서들 사이에서 비교되었습니다. 펄서는 매우 정밀한 시계입니다. 그들은 회전하는 중성자별입니다. 각 회전마다 그들은 무선 펄스를 방출합니다. 펄스 도착 시간은 나노초 정밀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펄서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면 펄스는 규칙적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은 편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타이밍 잔차라고 불립니다. 일부 잔차는 알려진 효과 때문입니다. 펄서의 궤도 운동, 성간 매체의 효과, 도구 노이즈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제거된 후에도 작은 잔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관심의 신호입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의 물결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물체가 가속될 때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두 블랙홀이 서로 궤도를 돌 때입니다. 중력파가 펄서를 통과하면 그것은 시공간을 약간 느리고 압축합니다. 이것은 펄스 도착 시간을 변경합니다. 효과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 펄서를 관찰하고 수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관관계입니다. 중력파가 여러 펄서에 영향을 미친다면 타이밍 잔차는 상관되어야 합니다. 특정 패턴으로 상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펄서 타이밍 어레이가 찾는 것입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 협력은 분산 모니터링 기관으로 기능합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안정적인 타이밍 표준과 공유 분석 프레임워크를 유지합니다. 그들은 여러 망원경을 사용하여 여러 펄서를 관찰합니다. 각 협력은 자체 데이터셋을 유지하지만 그들은 또한 결과를 비교합니다.
만약 한 협력이 신호를 감지하고 다른 협력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신호를 보고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확인입니다. 이것이 202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협력이 공통 신호의 증거를 보고했습니다. 나노헤르츠 주파수에서의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 파장에 해당합니다. 광년 규모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배경을 신중한 해석을 가진 측정 문제로 취급합니다. 새로운 개발은 분석적입니다. 2025년까지 출판된 작업은 타이밍 데이터의 서명이 초대 질량 바이너리 블랙홀 집단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계속 검토했습니다. 신호는 단일 광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전체의 많은 광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은하들이 합병될 때 그들의 중심 블랙홀은 결국 바이너리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이 바이너리들은 서로 궤도를 돌면서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수백만 개의 이러한 바이너리들이 있다면 그들의 결합된 신호는 배경을 생성합니다. 확산되고 등방성 신호입니다. 2023년의 모델링 작업은 펄서 타이밍 어레이 관측이 초대 질량 바이너리 블랙홀 집단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천체 물리학적 인구 통계를 측정 가능한 스펙트럼과 연결했습니다. 모델은 은하 합병과 바이너리 진화에 대한 가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은 다른 예측 신호를 생성했습니다. 팀은 어떤 모델이 데이터와 일치하고 어떤 모델이 제외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배경 자체는 측정되었지만 개별 바이너리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은 집단 특성을 추론했습니다. 바이너리의 수, 그들의 질량 분포, 그들의 궤도 주파수입니다. 2025년까지 추가 분석은 배경 서명이 집단 특성에 대해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처리와 장기 축적을 강조했습니다. 신호는 약했습니다. 그것은 노이즈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데이터로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이 개선되었습니다. 팀은 신호가 실제인지 또는 노이즈의 변동인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잘못된 감지 확률을 추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확률은 충분히 낮아서 신호는 실제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호를 확인하고 그 특성을 더 잘 특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적인 연구팀은 관찰된 타이밍 상관관계를 집단 제약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은 은하 합병과 바이너리 진화에 대한 가정이 예측 신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탐구했습니다. 만약 바이너리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합병된다면, 만약 그들이 예상보다 느리게 합병된다면, 만약 일부 바이너리들이 전혀 합병되지 않는다면, 각 시나리오는 다른 배경 스펙트럼을 생성했습니다. 관찰된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팀은 일부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다른 시나리오를 선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약이 어떻게 구축되는지였습니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한 단계씩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제도적 엄격성은 연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일관된 관측 케이던스, 신중한 노이즈 모델링 및 지원되는 것에 대한 보수적인 언어입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긴 시간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빠른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가 노이즈에서 나타납니다. 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장은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연결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으로 측정된 지평선 근처 구조와
타이밍 상관관계를 통해 추론된 대규모 집단입니다. 그것은 둘 다를 기록, 보관 과학으로 구성합니다. 주요 도구가 긴 간격에 걸친 반복 가능한 절차인 분야입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공간에서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시간에서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함께 그들은 초대 질량 블랙홀에 대한 보완적인 제약을 제공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개별 블랙홀을 이미지화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림자, 주변 방출 및 자기장 구조를 측정합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블랙홀 집단의 영향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개별 시스템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시스템의 집합적 신호를 측정합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개별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알려줍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우주 전체의 시스템 분포를 알려줍니다. 함께 그들은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일부 증거는 이미지로 도착합니다. 다른 증거는 수년간의 정렬로 도착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이미지는 시각적입니다. 그들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펄서 타이밍 배경은 시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이밍 잔차의 통계적 패턴입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유효한 증거입니다. 둘 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존재와 특성을 확인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물체들을 수십 년 동안 간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별들의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제트를 매핑했습니다. 그들은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각 방법은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아무도 지평선 근처 영역을 직접 이미지화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흐르는지, 자기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트가 어떻게 발사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다른 종류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주가 초대 질량 블랙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밝은 은하마다 중심에 하나씩입니다. 이 블랙홀들의 대부분은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트나 밝은 방출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 간헐적으로만 물질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은하들이 합병될 때 중심 블랙홀은 결국 바이너리를 형성합니다. 이 바이너리들은 중력파를 방출합니다. 수백만 개의 이러한 바이너리들이 펄서 타이밍 어레이가 감지하는 배경을 생성합니다. 배경은 우주에서 블랙홀의 보편성을 확인합니다. 이 두 증거 라인은 보완적입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깊이를 제공합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폭을 제공합니다. 함께 그들은 더 완전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우주의 공통적이고 측정 가능한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은하 역학을 형성하고 제트를 구동하고 중력파를 생성합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접근 가능합니다. 적절한 도구와 충분한 인내로 그들은 연구될 수 있습니다. 연구는 계속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캠페인은 해상도와 감도를 향상시킵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추가 연도는 신호대 노이즈 비율을 개선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확실성은 감소합니다. 제약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해는 깊어집니다. 이것은 천문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돌파구가 아니라
느린 축적입니다. 단일 발견이 아니라 증거의 점진적 구축입니다. 연구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답이 즉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정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특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과정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측정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각 새로운 제약은 이론의 범위를 좁힙니다. 각 새로운 확인은 우리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야기는 주제를 닫는 결론 없이 끝납니다. 그것은 방법의 아이디어로 돌아갑니다. 도구가 계속 기록하고 기록 보관소가 말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날카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더 많은 관측소가 추가될 것입니다. 보정 방법이 정제될 것입니다. 이미지는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계속 데이터를 축적할 것입니다. 더 많은 펄서가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타이밍 정밀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신호는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미래 관측은 새로운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블랙홀 주변의 시간 변화 구조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안쪽으로 나선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제트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개별 중력파 광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바이너리 집단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은하 합병 역사를 제약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은 열린 질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나은 도구 및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는 마련되었습니다. 방법은 확립되었습니다. 협력이 구축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됩니다. 극적이지 않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계속됩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인내, 정밀성 및 진실에 대한 헌신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은하의 중심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중력, 강렬한 방사선 및 상대론적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물체들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은하 진화를 형성하고 별 형성을 조절하고 대규모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물질, 에너지 및 정보의 싱크입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물리학을 위한 실험실입니다. 그들은 극한 조건에서 중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은 강한 필드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탐구합니다. 그들은 예측을 검증하고 이론을 제약합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과 펄서 타이밍 어레이는 이러한 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보완적인 도구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다른 규모를 탐구하고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 목표를 공유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성, 그들의 환경 및 우주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은 이 이해를 향해 진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관측소는 계속 기록합니다. 분석가들은 계속 처리합니다. 연구자들은 계속 해석합니다. 각 관측 캠페인은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각 분석은 이해를 정제합니다. 각 출판물은 지식을 고정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자신감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작업은 결코 완료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탐구됩니다. 항상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과정입니다. 계속되는 조사입니다. 영구적인 탐구입니다.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신비를 밝혀냅니다. 각 이해는 새로운 복잡성을 밝힙니다. 이것은 좌절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입니다. 그것은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발견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이해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연구자들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관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분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은하의 중심을 향한 여행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빠른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신중하며 측정된 여행입니다. 그것은 인내, 정밀성 및 헌신이 필요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보람 있는 여행입니다. 각 단계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옵니다. 각 관찰은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냅니다. 각 분석은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주의 중심을 향해 시공간이 무너지고 중력이 최고로 지배하는 곳을 향해서요. 불가능이 현실이 되고 극단이 일상이 되는 곳을 향해서요. 물질이 소멸되고 시간이 끝나는 곳을 향해서요.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서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향해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경계에서 과학은 계속됩니다. 관찰, 측정, 분석입니다. 항상 질문하고, 항상 테스트하고, 항상 배웁니다.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알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발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이하의 본질입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기를 기다립니다. 기록 보관소는 깊어집니다. 방법은 정제됩니다. 도구는 향상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이해가 성장합니다. 한 번에 한 관찰, 한 번에 한 측정, 한 번에 한 분석입니다. 빠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침착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진실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빛 너머 과정은 계속됩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블랙홀은 계속 회전합니다. 물질은 계속 나선형으로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제트는 계속 발사됩니다. 중력파는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 관측소는 계속 기록합니다. 펄서는 계속 펄스를 보냅니다. 연구자들은 계속 관찰합니다. 과학은 계속됩니다. 침착하게,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계속됩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한 번에 한 관찰씩, 한 번에 한 발견씩 계속됩니다. 진실을 향해, 이해를 향해, 지식을 향해 계속됩니다. 항상 앞으로, 항상 더 깊이, 항상 더 가까이 계속됩니다. 은하의 중심을 향해,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알 수 있는 것의 경계를 향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경계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극적이지 않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계속됩니다. 항상 배우고, 항상 발견하고,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됩니다.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 무엇이 가능한지에 한계를 밀어붙이면서 계속됩니다. 데이터는 계속 축적됩니다. 이미지는 계속 선명해집니다. 이해는 계속 깊어집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우주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한 번에 한 관찰씩,
한 번에 한 측정씩, 한 번에 한 발견씩 밝혀집니다. 인내를 통해, 정밀성을 통해, 그리고 진실에 대한 헌신을 통해 밝혀집니다. 이것이 과학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발견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해의 방식입니다. 빠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극적이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침착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계속됩니다. 항상 앞으로, 항상 더 깊이, 항상 진실을 향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끝없이, 침착하게, 확실하게 계속됩니다. 은하의 중심을 향해, 블랙홀을 향해, 사건의 지평선을 향해 계속됩니다.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경계를 향해 과학이 극한을 만나는 곳을 향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인내심 있게, 확실하게 작업은 계속됩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합니다. 한 번에 한 데이터 포인트씩, 한 번에 한 이미지씩, 한 번에 한 통찰력씩 계속됩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 번에 한 단계씩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딘가 빛 너머 먼 은하의 중심에서 블랙홀은 계속 회전합니다. 물질은 계속 떨어집니다. 제트는 계속 방출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용히 인내심 있게 우리는 계속 관찰합니다. 계속 측정합니다. 계속 배웁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우주가 당신의 꿈에 부드럽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